또 틀린 거야? 했던 거 밑으로 바꿀게요. 1번인데요. 자, 간은 어떤 건가요?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5명의 학생이 모든 사람과 한 명씩 약수하는 거. 5명 중에서 2명씩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개죠. 3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서 조금 이제 당황할 수 있었던 5번 문제인데요. 문제 발문을 이해해보면 2하고 3이 하나씩 적힌 두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래서 2 아니면 3이 나오겠죠. 그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얻은 점수가 11점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규칙을 보시면은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그 공에 적힌 숫자가 예를 들어서 2면 2번 던질 기회를 줘서 그러니까 2 아니면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올 때 3이 나올 때 이렇게 배경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가 나올 때는 주사위 2번이니까 그 우리 분할의 그 경우의 수를 그 지난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썼었어요. 예를 들어서 7을 두 개의 덩어리로 분할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이 나와야 되니까 11을 두 개로 분할하는데 이제 주사위인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6하고 5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경우가 복잡한데 이 세 개의 경우는 세는 그 요령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 세 개가 이제 11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은 저기 이런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똑같은 문제가 두 개 나왔는데 여기가 그 6이 되면 어떤가? 일단은 여기 얘네들끼리 구분 구별이 있죠. 첫 번째 나온 주사위랑 두 번째는 다르니까. 그래서 11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 6이 나왔다면 뭘로 바뀌어요? 두 개가 5를 구성하는 걸로 바뀌죠. 5를 두 개로 쪼개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0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 1,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2, 3, 1, 4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N이면 N개 분의 합을 점수로 한다. 다 11이 되는 케이스고 이 순서상을 4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5일 때 4개, 네, 구분이니까 4개,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얘가 5일 때는 어떤가요? 5일 때는 얘네들이 6을 이뤄야 되니까 자, 6, 0 안 되고요. 5, 1 이렇게 돼야 되고요. 4, 2, 3, 3 해서 5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4일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우를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그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 그, 첫 번째 주사위가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기호를 배우면 더 쉬운 방법도 있긴 한데, 잠깐만요. 일단 이걸로 다 해보죠. 그럼 4일 때, 얘가 4이면 될 수 있는 게 또 몇이 돼야 되죠? 7이 돼야 되니까 5하고 2부터 시작해서 이 개수 세는 거 다 쓸 필요가 없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얘는 하나씩 줄고 얘는 하나씩 늘어나서 2가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5의 개수를 세주면 되거든요. 4개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이 붙일 때가 오게 돼요. 자,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3일 때는 8이 돼야 되죠. 그래서 6이 시작해서 2가 6이 될 때까지 5개가 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2가 되면은 그 9가 돼야 되니까 6, 3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은 3이 또 6이 갈 때까지니까 4개가 되게 되죠. 4개.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0이 나와야 되니까 6, 4부터 시작해서 4가 6까지 올라갈 때니까 3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났죠. 네,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10, 22, 25. 25에다가 6, 5, 4, 3, 2. 하나, 둘, 셋, 넷, 4, 0, 3. 여기에 답이 5번이 나오는데요. 뭘 5번. 아, 이게 6일 때. 6일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4일부터 시작해서 1이 4까지 올라갈 때니까 4개. 이게 5일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5일부터 시작해서 1이 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5개. 그 다음에 4일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6일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1이 6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6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개가 부족하게 썼으니까 29개가 나오게 됩니다. 10, 20, 7에다가 2개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좀 채취해야 되는 거는 요거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올라갈 때 그냥 1이 4까지 올라가니까 1부터 4까지 세주는 거.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네, 5번이었습니다. 그럼 대진표 7번 볼게요. 7번. 경우의 수를 2개를 세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대진표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정석, 가장 그 근본인 문제 그거 하나랑 PQ가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 자, 그거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가지가 이렇게 5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가지 구분구별 되죠? 요 가지 구분구별 안 되고요. 나머지 다 안 돼요. 저거 하나만 돼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6팩에서 하나, 둘, 셋, 넷, 2에 4승 16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걸로 맞는 점을 다 비교해 볼게요. 여러 개로. 그래서 여러 개 방법 알면 좋은 점. 검사해 보기 좋죠. 720을 16으로 나누니까 8, 90, 8, 2. 그래서 45 나오는 거 한번 다른 방법을 확인해 보죠. 무슨 방법으로? 분할과 분배 방법으로. 자,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순간 4개는 요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제 요로 가는 게 결정이 되고 2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데 나눌 게 있죠.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은 그 자, 6개 중에 2개를 골랐고 4개 중에 2개. 여기서 내가 물어볼 거. 자, 2개씩 뽑았어요. 3팩으로 나눠야 될까요? 2팩으로 나눠야 될까요? 얘네 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분구별이 이제 팩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구분구별이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3팩으로 나눠도 다시 이제 곱해줄 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 묶음씩 3개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봐도 되고요. 6개 중에서 여기를 4개를 뽑았다. 그 4개를 뽑고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2개 중에 2개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2팩분의 1 이렇게 말이죠. 2팩을 나눠주는 이유는 2개를 뽑았는데 얘네 둘 사이에 구분구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15고요. 3이고 똑같이 45가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해요. 자, 여기서 64에 대해서 뭔가 나누기가 없는 이유는 얘가 구분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3팩으로 나눴더라면 야, 두 묶음 중에서 여기 들어갈 한 묶음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과정 속에서 3을 다시 곱해줄 수 있고요. 45가 나옵니다. M은. 자, 두 번째가 이제 PQ가 결정선에서 만나는 건데 자, 요 가지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경쟁을 한다, 여기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그런 경우 나누면 되죠. 그래서 PQ가 왼쪽, 오른쪽. P가 왼쪽일 때, Q가 오른쪽일 때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P가 일로 가고 Q가 일로 갔어요. 자, 대진표 전체를 다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Q에 너무 집중해서 여기를 외면하면 안 돼요. 들러리 4명이, 4명이 남았죠. 4명 중에 1명을 골라. 이거 왜 골랐어요? P의 짝꿍. 그 다음에 그 3명, 그 3명이 남았죠. 그 다음에 3이죠. 아까 이거 경우수 외우라고 했잖아요. 3개. 자, 이 3의 명분은 뭐예요? Q랑 붙을 사람 1, 2, 3. 그 3개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24가 나와서 답이 69. 7번이었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자, 요거 이제 좀 헷갈렸다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인데 한쪽을 자른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축의 방정식이 K인데, 그 K의 오른쪽인 걸 봐서, 아, 요거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거 역함수가 이제 gx인데, 자,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증가함수기 때문에 gx의 관계를 정확하게 y는 x가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하고 fx의 교점을 보시는데 조심할 점은 저 녀석이 이렇게 되고 y는 x 이렇게 이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와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자, 이 녀석과의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요. 이 녀석은 지금 움직이는 녀석이잖아. k가 이렇게 y는 x 이렇게 가만히 있는 녀석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럼 K가 작을 때는 이렇게 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점이 됐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두 점이 된 순간이 K가 최대겠죠. K가 클수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요 점 지날 때. 누가? Y는 X가. 그래서 K, 누구예요? 2라는 점인데 걔가 Y는 X를 지날 때니까 K가 2일 때. 이거는 조금 이해 잘했으면 암산하고 넘어가는 문제. K가 클수록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두 개의 점이 될 때. 그리고 이거는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에 접할 때 아니면 요 점 지날 때인데 무리함수에서 때문 문제가 여기서는 그 마지막의 순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접할 때는 한 점이니까. 그럼 10번이고요. 자, 요거 분석하는 거. 시그니처 포인트 1,3이죠? 1,3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최소값. 자, 최소값 찐K가 뭔가요? 찐K가 이거 4죠. 원래 찐K를 안 알려줘야 더 헷갈리는 건데, 그치? 그 경우 나는 것도 문제 있더라고. 지나친 것 같은데. 자, 찐K가 4니까 감소하는 개형이죠. 최소값은 감소하니까 가장 오른쪽에 또 0 대입했다니까 마이너스를 맞죠. 그 다음에 4분면 지날 때는 무조건 원점과의 비교 순간이 온다고 했죠. 자, 시그니처 포인트가 1,3이니까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 포인트가 있는 건데, 감소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 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니까 원점 아래로 가니까 3분면 지나요. 네, 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좀 중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딱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각비가 또 많이 쓰입니다. 삼각비. 자, 근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잘 보시죠. 리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1,2고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거 내가 또 이제 함정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지나는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 요 녀석을 보니까 지금 어떤 녀석이면 1,3을 지나요. 그쵸? 여기다 1 대입하면 3을 지나죠?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인트를 지나고 기울기는 이 녀석 누구야? 아, 그 우리 선대칭 중에 한 분, 그분이셔. 그거와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2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맞는데, 뭐 2라고 붙였는데 2루트 2 맞습니다. 자, 여기와의 거리. 자, 그럼 여기와의 거리의 최소값.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이거 그거잖아요. 찐 K에서 구하시면 되죠. 찐 K가 몇이야? 찐 K가 4잖아요. 여기 넓이가 4니까 그 최소값은 여기 2루트일 때 요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자,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자, 찐 K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점과 시그니처 포인트 사이에
그 나타나는 이 직사각형입니다.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4로 일정한 게 바로 유리함수의 가장 중추적인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길쭉한 모양의 좀 둥글둥글한 모양의 직사각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풀에서 다뤄봤던 건데, 이때가 최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거 편의상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이제 a, b라고 두면은 a, 뭐 a분의 1 이렇게 두시면은 그 산술기하에 의해서 최소가 될 때가 바로 얘하고 길이가 같을 때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 때? 정사각형일 때.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있으면 되죠. 어. 그 찐 K가 4니까 여기가 2겠고 2 루트 2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예요.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1번은 없고,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여기까지 내가 잠깐 내가 찍은 거. 11번도 좀 헷갈리지 않나요? 네네. 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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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사줘야 돼. 11번도 헷갈림 요소가 있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그 교점을 이제 a, b라고 한데, 요거는 뭐 증가함수니까 또 y는 x를 대타 칠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넓이를 s라고 하자. s의 값은 자연수다. 이게 오히려 좀 질문 나왔을 법한 문제로 예상이 되는데요. 5분의 6을 뭐 이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녀석인데, y는 x하고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a, b.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 자, 저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의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질 때, 네, 여기 위에 이제 p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PAB 넓이를 S라고 하자. 내가 처음 봤을 때 그거랑 좀 다른 거 같냐? 저기 그림이. 어. 자, 그럼 이거는 저거 하면 되거든요. y는 x하고의 교점이니까 먼저 그 x하고 연립해서 해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니까 x가 2 또는 3이거든요. 근데 루트를 제곱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걸로 생각하니까 이 위치가 요렇게 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때 하는 방법이 나온 걸 다시 대입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안 되는 애는 그 문제가 생겨요. 번역상에. 그러니까 저기 위에 점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2하고 3 대입하면은 정상적으로 루트 안에가 다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혹시 교점으로 구하게 됐더라면 y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 점 구했어요. 얘는 이제 저기 2,2고요. 하나는 3,3이에요. P의 좌표를 내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 둘 수가 있죠. 세 점을 아니까 빗살무늬공 쓰기 위해서 다 2씩 뺄게요. 그러니까 하나 0,0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1,1이고 요거 a, 2고 a 빼기 2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얘 갖고 빗살무늬 공식을 쓰시면은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서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 네. 네. 그 마이너스 2a 근데 절대값 안에서는 어차피 저기 바꿔줘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 해주시면은 요게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넓이인데 넓이가 자연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s의 최대값이 4여야 된대요. 넓이의 최대값이 4여야 되니까 이제 요 녀석의 최대값이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의 넓이입니다. 넓이가 자연수예요. 일단 음수가 될 걱정은 없겠죠. 뭐가 될 걱정만 해주면 돼? 0이 될 걱정만 해주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0이 될 걱정만 해주시면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요거가 될 수 있는 A 값은 지금 점의 A 좌표 자체가 자연수라는 건 아니고 넓이만 자연수인데 양수인 거 보장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3 더해도 그 개수는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 9개가 나오게 되는데 A가 3인 경우를 제외시켜주면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게 좀 특수한 상황이죠. 음수를 제외시켜주는 게 아니라 0일 때 하나만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찝어봤고요. 그다음에 자, 요 6번도 A를 모르잖아요.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Y의 마이너스니까 감수함수겠고 이거 이렇게 경우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Y만 마이너스니까 감소겠죠. A가 음수라면 증가겠죠.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자, 이 감수함수 같은 경우에 최소값을 6을 대입했을 때겠죠. 자, 요거는 여기 증가함수니까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겠죠. 6을 대입했을 때 나온 그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났을 때 A가 양수의 범위 내에서 나왔는지 검증. 그렇게 하시면 모순 찾아가고 둘 중에 하나 제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A가 이제 부정인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시는 문제여서 저것도 한번 얘기를 언급을 해봤고요. 다른 거는 대신 피했고요. 네, 11번 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볼게요. 12번은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한 번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뺨 때리기. F를 세 번 저기 합성하면은 I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기는 원소들이 1인 파티 또는 3인 파티를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강조할 부분은 팀 파티가 와해되는 경우를 봐볼게요. 팀 파티 Y 컨디션. 그게 뭐죠? F1이 3일 때 저걸로 인해서 어떠한 녀석들이 팀 파티가 Y가 되는지 봐볼게요. 자, 소세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F1이 3이라고 선 결정이 됐죠. 자, 내가 물어볼게. 이 퀴즈에만 답변하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요 사전 설정에 의해서 그 해방이 나아진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셀프 뺨 때리기가 불가능해진 애 두 명이 누군가요? 네, 1, 2, 3.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1은 3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셀프 뺨이 안 되겠고요. 3은 그 1대1 대응 조건 때문도 있고 그 3이 만약에 3으로 가버리면은 그 저기 이걸 만족시키는 그 루틴이 불가능해져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봐볼게. 이 조건이 없더라도 얘가 금지가 되는 걸 봐볼게요. 합성이니까 여기 이걸 계속하게 될 건데요. F3이 3이에요. 그러면은 F1이 3인데 F3도 F3이 3이니까 3이 또 이렇게 3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1이 이제 3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뺨 때리기 팀플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가 이제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표가 이걸 이제 3번 했을 때 제자리로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포인트인데 3이 셀프뺨이니까 3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셀프뺨을 하지 않는 1, 2, 4가 팀플레이를 통해서 1이 2를 때리고 야 전달해. 2가 또 4를 때리고 4가 1을 때려서 그 패턴으로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1, 2, 4가 불가능해져요. 길이 없게 돼요. 일단은 잘 봐봐. 2하고 4가 셀프 뺨을 때리게 되면 2하고 4는 세이브가 되겠지만 1에서 성립이 안 돼요. 요게 성립된다는 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성립돼야 되는 건데 1일 때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3이 셀프 뺨을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F1이 3을 쏜 순간 1이 셀프 뺨을 포기한 순간 얘는 강제적으로 팀플레이에 합류가 된 거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없어요. 루틴이. 괜히 졌다. 자, 그러면은
1이 3을 때리는 순간 잘 말해준 것처럼 1하고 3은 셀프 뺨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요. 자, 보시죠. 뭐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말 나왔죠? 네. F1이 3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구조상 그 전부 다 4명이 전부 다 셀프 뺨을 때리거나 3명이 팀플레이, 1명이 솔플인 경우가 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셀프 뺨이 되는 경우가 깨졌으므로 이 3하고 1 이렇게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봐볼게요. 그 4가 무조건 셀프 뺨으로 결정이 됩니다. 4는 절대로 팀플레이를 아닙니다. 잠깐만. 2하고 4가 셀프 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유력히 남아있는 애죠. 그래서 2가 셀프 뺨일 경우, 4가 셀프 뺨일 경우 나눠서 그 두 값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자, 2가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4는 무조건 팀플레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뺨 때리기라는 걸 사전 정리를 안 했으면은 이 조건만 보고도 숨이 막혔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무슨 뭐 혼자 깨작에다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잘 봐볼게요. 1이 3으로 갔어요. 4가 그 팀플레이니까 3은 무조건 4로 가야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네, 무조건 4로 가야 됩니다. 1, 3, 4. 그래서 4가 1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서 자,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F4가 1이죠. 네, 1이 됩니다. G4는 G가 역함수이기 때문에 4가 나오게 한 원인이 3이니까 이 경우에는 1, 3 돼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최소값이 되게 되는데요. 다른 경우를 봐보죠. 자, 다른 경우는 오로지 4가 셀프 뺨을 때리는 경우가 유일합니다.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가 반드시 팀플레이에 껴져야 돼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2가 1로 돌아가야 되죠. 자, 이때는 어떤가요? 요게 그 F4가 4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F4가 4니까 4가 항등함수니까 그 항등함수에서는 저거 똑같겠죠. 그래서 8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4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잘 풀어주신 것 같고 네. 그런 문제였고요. 네. 13번도 잘 해주셨나요? 요것도 그냥 언지만 주고 넘어가면 교집합 2개 고르시고요. 그럼 교집합이 아닌 애들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먼저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 2개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죠. 얘로 몰빵, 얘로 몰빵 하나씩 나눠 갔는데 A, B, B, A 이렇게 4가지. 범위가 함수부터라서 요게 나올 수 있어서 14번도 언급 자체는 좀 해보게 되면은 자, 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 합성함수 그래프가 VVVV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별표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합성에서는 지금 구간함수가 어디에서 끊기는지가 중요한데 이 2라는 녀석이 중요한 거예요. F 입장에서는 이 x가 2인 요 지점 자체가 별 하나고요. 얘가 얘 입장에서 또 2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F가 2인 경우 이렇게 책 그으셔서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요 범위일 때 나눠서 각각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성함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6, 17번 16번 먼저. 요게 이제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네, 볼게요.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교점이 1,3일 때 그 감수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약에 감수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면 y는 x하고 반드시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근데 무리함수처럼 일정한 변형 안에서만 정의가 된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감수함수가 그 y는 x하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점이 1,3일 때 다음을 구하면 그 F3은 1이다.
자, 지금 저게 A를 모르기 때문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경우가 다 열려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꼭 감소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무리함수 한번 생각해 보죠. 무리함수가 증가함수하고 가질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얘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그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교점이 저거 하나죠. 저거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1,3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증가함수이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증가 감소함수인지 아직 그 결단을 못 내립니다. gx의 최대값은 4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경우를 나눠서 해줘야 돼요. 이라고 3을 대입하면은 교점의 x좌표의 합은 교점이 1,3이 유일한 게 아닌가 본데요. 교점의 x좌표의 합은 4 플러스 다른 게 있을 가능성. 저 발문을 교점이 1,3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어, 우리 감소함수일 때는 교점이 쌍쌍바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존재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네, 감소함수에 대해서 그 역함수 정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됐을 때 y는 x에서 반드시 하나의 교점을 갖고 그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가지면 반드시 y는 x의 대칭을 갖는 쌍쌍바도 존재한다. 그래서 1,3을 유추하면은 3,1도 그 교점이 되는 게 맞거든요. 감소함수라면. 근데 방금 또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감소함수인데도 이제 무리함수처럼 변역이 특정됐으면은 y는 x에서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다. 그게 내가 말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감소함수에서 교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절대로 y는 x 위의 점이 가장 먼저 생기는 점이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문제를 풀어보면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증가함수니까 1,3에서 y는 x하고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 ax 플러스 b고 요거에 하나의 근이 1이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겠어요? 예, 1,3이 0이겠죠. 교점이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넘겨주시면은 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x가 1 또는 이제 a 플러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증가함수라면 일단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케이스가 돼야 돼요. 1,3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될 수가 없죠. 미안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왜 안 되나요?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는 무조건 y는 x 위에 교점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점이 1,3이라는 것 자체가 감소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되죠. 증가함수는 y는 x가 대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x, y 좌표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네, 그렇게 됩니다.
감수함수입니다. A가 누수입니다. 자, 감수함수고 이제 변역이 정해져 있어도 이렇게 된 녀석이랑 감수함수에서 내가 저번에 정리해 줬던 게 이런 식으로 감수함수임에도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교점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건 y는 x 위에서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y는 x 위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요거 1,3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y는 x 위에 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교점은 y는 x 위에서 교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자, 정리. 감수함수에서의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을 경우에는 y는 x 위에서 있고 그 이외의 점에서 쌍쌍바로 존재한다였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 그러니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 위에서 만약에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교점이 절대 없어야 돼. 왜냐면 얘가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는 애니까. 근데 이거 위에 y는 x가 아닌 애에서 만약에 교점이 하나가 있다? 그럼 y는 x는 무조건 교점이 있어야 돼. 자, 그게 왜 그런지 봐볼게요. 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그런 프라이어티가 적용이 되는지 그걸 볼게요. 자, 직관적인 건데요. 교점이 안 생기도록 이런 녀석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요거 잠시 이렇게 되죠. 내가 교점이 생기게끔 얘를 잘 이동을 해보고 얘가 따라오게끔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y는 x 이외의 교점이라는 건요. 얘가 니네 동네 놀러 갈게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를 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야? 경계선은 아예 안 넘어가면 무리함수는 독특하게 역함수와 교점이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는 그게 불가능한데. 근데 얘가 이 영역을 넘어가서 얘하고 교점을 다른 y는 x 위에 교점을 만들었다.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프라이어티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1,3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쌍쌍바로 존재하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요. 1,3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b는 여기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y는 x 위에서 교점이 하나 더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그 제곱 ax 플러스 b인데 네, b가 4 마이너스 a죠. 아까 어떻게 나왔던 거지? a 플러스 b. 아까 내가 왜 1,1을 지난다고 했었지? 그 약간 나도 잠깐 정신 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그럼 이거 잠깐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a 플러스 2의 x고요. 이거 1이니까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하시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은 두 개 곱하면 요거 아닌데 이렇게 붙이면은 두 개 곱하면 요거 나오죠?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요거 나와야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두 개 더하면 a 마이너스 나. 인수분해 안 되네. 잠깐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a 플러스 b b는 4 마이너스 a 잠깐만요. 1,3 맞고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걸로 두 개 더하면 a 마이너스 2인데 불가합니다. 오케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그 y는 x 이외에 교점이 있다라는 거는 y는 x 위에서도 교점이 있다.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요거 있고요. 요거 4 있고요. 그 y는 x 위에서가 저게 디귿이 맞으면 루트 5, 루트 5가 된다는 건데 그것만 보여주면 되죠. gx의 최대값. gx는 역함수죠. 역함수는 x-3의 제곱 그 플러스 1이고 여기 a분의 1이죠. 그러니까 a 값을 알면은 저기 아니 뭐야 최대값은 1인데요. 아니지.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시그니처 포인트가 아니죠. 나 좀 정줄 났어요. 그러니까 AB를 구해서 AB를 구하면 끝나죠. 이거 관계식 하나 보존. 이거 맞죠? 자기 3,1을 대입하면 되네. 미안합니다. 네.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 이상한 짓이었어요. 어, 없어져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감수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를 묻는 문제죠. 네. 그 프라이어티랑 그 쌍쌍바. 네, 그래요. 참 좋은 의미를 갖는 문제네요. 3a 플러스 b 플러스 1이 1이니까요. 요게 0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a여야 되죠.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b는 6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저게 6이니까 요거 x 마이너스 3에 요렇게 식이 f가 완성이 되고요. 자, 어떻게 되죠? 저기 그 3,1이잖아요. 뭐야? 시그니처 포인트 맞는데? 그 시그니처 포인트를 또 쌍쌍바 교점으로 갔네요. 재밌네. 1,3 틀렸나 본데 그러면은 저게 1,3이 저거죠. x-1의 제곱 플러스 3 y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2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 그대로 부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역함수 g죠. 네. 최대값이 3입니다. 네. 다가 아니라 x좌표의 합. 그 다음에 저기 y는 x 고를까요? 이거하고 y는 x의 교점 고르면 되죠. x-1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네, 이거는 연립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인데 지워지죠? 네,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죠? 자, 근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제 고를 때 그래서 이건 맞게 되죠? 1하고 3 더한 다음에 루트 5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 루트 5가 왜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x에만 마이너스가 붙은 y축 대칭이 되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여기 잘 그려서 뭐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x가 양수일 때라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x좌표가 음수일 때가 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16번의 답이 3번이고요. 그래서 감수함수의 역함수 두 가지 키워드 그 y는 x와의 교점이 프라이어티가 있다. 감히 나를 빼놓고 교점을 먼저 가져? 불가능해. 그거고 쌍쌍바 y는 x 대칭인 점 쌍쌍바 이 두 개 포인트입니다. 외우기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17번이 번위에 들어가나요? 17번? 읽어볼게요. gx는 f를 두 번 합성한 거다. 나눠 떨어짐을 보이는 과정이다. 무슨 문제일까? gx-x가 fx-x는 k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어디서 이거 그냥 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함수 범위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풀어볼까요? 네, 풀어볼게요.
자, fx-x는 뭔가요? 여기서 x를 빼면 되는 거니까 fx-x는 x제곱 여기가 k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들어갈 거예요. gx가 f.f니까 gk는 f.fk일 거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fk를 구해보시면은 x에다 k 넣어볼게요. 0이 되죠? 그래서 fk가 k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fk가 k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k인데 이게 또 k니까 이게 k가 되겠죠? 그래서 gk가 k다. 그러면 G3이 F3이 F3이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3을 대입하면은 F3 빼기 3이 0이니까 F3이 3이죠. F3이 3이에요. 그랬더니 또 3이죠. 이렇게 하나 다 채웠네요. 그래서 네, 다 채웠고요. 정답입니다. 18번 이후 이 세 문제 볼게요. 셋 다 범위에 안정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범위입니다. 요거 개수 구하는 건데 요거 개수 세는 거 노가다가 아까 말했던 요거 잠깐만요. 한번 좀 볼게요. 요거 만약에 못 풀었으면 내가 힌트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요거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아까 내가 무슨 경우에 쓰냐면은 그 분할 경우 나누기 있었죠. 그러니까 분할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11을 두 덩어리로 쪼개봐라 라는 그 경우의 수를 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키면은 애들 뭐 했냐면은 뭐 9, 2, 11, 막 요거 노가다 쓰고 안 됐었어요. 네, 그거였는데. 그래서 요거 개수 세는 거 아까 팁 드렸잖아요. 요거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그러면 감자고 막 신나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기 절대값인 것만 조심하면 돼. 저 절대값 또 쫄지 마시고요. 자, 지금 만족한 정수가 이제 저 나오니까 x가 뭐 0일 때부터 해보시면 돼요. 0일 때부터 그 근데 대소 관계가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서 x가 저기 뭐야 z가 제일 크니까 항상 큰 거 먼저. 오케이? z가 11이 되면 안 되죠. 그럼 xy가 0인 거 정수는 맞는데 대소 관계가 안 생기잖아. z가 10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z가 10이면은 그러면은 xy 더한 게 저게 1이니까 1, 0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z가 10일 때 yx 1, 0 요거부터 쓰시면 돼요. 이거 형용수 몇 가지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 0 하나. 네 가지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네. 얘가 9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얘가 두 개 더한 게 2니까 2, 0부터 2,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1, 1은 안 되죠. 대소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8일 때 쭉쭉 금방금방 내려가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계속 내려가나요? 1까지 뭐 10개나 경우 나누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자, Z가 1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작은 YX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만 하다, 해볼만 하다, 노가다가. 8일 때 되면은 나머지 3이죠. 3, 0, 2, 1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건 몇 개야? 8개고 요거 4개죠. 그 다음에 7일 때. 7일 때는 4가 나와야 되니까 4, 0, 3, 1, 2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몇 개야? 요거 4개고 8개죠. 그래서 6일 때는 이제 5가 나와야 되니까 5, 0, 4, 1 이렇게 되죠. 3, 2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4, 8, 8 나오니까 4, 8, 8, 16, 20이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5일 때. 자, 점점 안 되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여기가 무조건 이제 그 4 이하 나와야 되거든요. 6 나와야 되죠. 6이면은 저기 4, 2고, 선생님 5일도 되는데 5는 똑같잖아. 그 다음에 3, 3 안 되죠. 오, 점점 뭔가 길이 막히고 있어요. 8개. 그 다음에 4일 때 어떤가요? 4이면 몇이 나와야 되죠? 7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3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4가 나오면 하극상이야. 안 돼.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12고, 이렇게 끊자. 이렇게 8이고요. 이렇게 12고, 이렇게 12고, 이렇게 28이야. 이렇게 20이죠? 이렇게 40이죠. 답이 60이에요. 뭔가 찝찝해,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각 경우별로 검토해 보시면 돼요. 어때요? 풀어버렸네? 그래서, 네. 그럼 쭉쭉 일단 다 보고, 남은 시간은 풀고 답 나오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좀 가볼게요. 네. 혹시, 지금 여전히 자이스토리 풀고 있니? 그러면 거기에서 또 혹시 질문거리 또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뭐 한 번 이렇게 더 하기로 했잖아. 우리 화요일 날에 한번 볼 기회가 더 있죠. 그 전에 자이스토리 질문 응답을 한번 그걸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한두 회차 화요일 날 더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요일 날에는 이제 고2가 이제 좀 수업이 한 명이 없어서 시간이 좀 더 널널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스파트로.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구간함수인데, 네, 봅시다. 19번. 마이너스 2,3일 시그니처 포인트로 해서 y의 마이너스니까 이제 x축 대칭 이렇게 되는 이렇게 내려간 녀석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0일 때 양수인 이렇게 가는 녀석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역시 또 여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요. 마이너스 1, 어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리 이런 거 자의에서 풀어보지 않았나요? 네,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시그니처 포인트로 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은 7 마이너스 a. 여기 이제 찐케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또 요런 조건도 있어요. F4. 이거 유리함수하고 역함수 뭔가 결부시켰는데요?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게 0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죠. 둘 다 0이 아니기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0인데 이거 찾아놓을 필요성이 있죠. 뭔가요? 저게 0일 때 x 플러스 2가 9랑 똑같아도 되죠. x가 7이랑 똑같아도 되죠. 7 될 수 있죠. 이렇게 7 대입하면은 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b가 될 수 있는 게 7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얘를 k라고 두면은 f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4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일단 얘는 4가 나올 수가 없죠. 얘는 오로지 유리함수 지분만 갖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리함수에다가 몇을 대입해서 4가 나오는지 그게 또 포인트가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이게 0이 유리함수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막연합니다. FH역이 A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그니처 포인트가 마이너스 1, A가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또 A가 이 A가 저 A잖아요. 자, 볼게요. 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A가 아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가볼게요. 찐 K가 음수인 케이스인데요. 저런 케이스라면 A보다 작다는 변형은 불가능하죠. 네,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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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렇게 감수하는 찐 K가 음수가 나와야겠죠? 네. 찐 K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A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 값이 얘보다 커야 되죠. 얘보다 만약에 작아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변역이 어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A 값이 3보다 크다라는 사실 하나랑요. 두 번째는 감수하는 개형이어야 되니까 7-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A가 7보다 작아야 되는. 그래서 A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되는 사실을 가조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추론을 통해서. 감소 개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위에 정근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요거는 이건 뭐예요? 그냥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수학적 관습적인 표현이잖아요. 1대1 함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만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y를 두 개의 x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누구한테? 저 유리함수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2a 마이너스 7이 그 대입한 값이 3보다 또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면 같아야 되겠고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저 나조건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10이니까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a가 뭐 정수 조건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요 조건을 들었죠? 네, 그럼 봅시다. 자, 그럼 4가 여기서 나와야 되죠. 0일 때. 봅시다. 자, 이 유리함수에서는 거꾸로 함수값이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리함수에서만 나와야 되고요. 얘는 유리함수만 나와야 돼요. b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b가 7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저거 하나만 0이면 되니까. 자, b가 7이거나 또는 그래서 0이 되거나 여기 f에다가 몇을 대입해야지 4가 나올까요? k 더하기 1 ak 플러스 7을 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k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4k 플러스 4 ak 플러스 7이니까 4-a의 k 여기 3이니까 k는 4-a분의 a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4-a분의 3이에요. 이상한가? 그럼 요 조건 다루고 있습니다. 저거 두 개 곱해서 0이 나오려면은 일단 저기 ft가 저기에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리함수에서 0이 되니까 그 b가 7이 돼서 얘가 0이 되어 주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이걸 0으로 놔야겠네. 잠깐만 이거 다시 할게요. b가 7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주기 위해서 f0이 4가 돼야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다 무리함수 지분이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또는 근데 F0은 뭔가요? F0은 4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긴데 그쵸?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F 인버스 4가 여긴데 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가 무조건 7이 특정이 돼야 되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고요. 자, 그럼 A 값 어떻게 구할까요? A 값을 구해야 돼요. 치역이 A보다 작다. A 값의 범위가 아니라 A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갇혀서 특정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 A고, 여기 A고요. 마이너스 7.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저 말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는 말은 이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 연결이 되면 A까지 특정이 되죠. 저 발문.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우리가 저 정의됐다라는 말을 여기가 이제 실수 전체라는 거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 그러니까 x에다가 몇을 다 대입해도 저거는 x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x값이 실수 전체라는 건데 일단 답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3이
만족하게끔 그걸로 이제 돼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요. 이 부등식을 구하는 구간도 다 필요가 없었네. 그럼 저 발문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범위를, 이 범위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저기는 저 한국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라는 그 발문을 보시면 저 말이 X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Y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X가 실수 여기서 다 표현이 됐잖아요. 아 근데 Y가 다 저렇게 될 수가 없죠. A보다 작으니까. 아 치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Y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A를 어떻게 쓰지? 그다음 세 번째 문제가 뭐지? 아 교점의 개수 HN. 이 설정도 우리 자리에서 많이 봤었죠. 아 교점의 개수가 HN의 값일 것 같아요. Y는 아 오케이. 그럼 저꼭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네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 HN을 구하세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네네네. 네. 네. 아, 예, 맞습니다. 어우, 수강료 어떻게 다 입금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그죠? 만약 여기가 비어져, 저 발문이 아니라 저 발문은 X에만 국한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으면 치역이 저기가 비어지거든요. 예, 오케이. 아우, 좋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3이어야만 되죠. 네, 그래야지 딱 됩니다. 그럼 요거는 좀 필요가 없었겠죠. 마이너스 3이면은 저희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5가 나오게 됩니다. B는 아까 7이었죠. 네, 오케이. 5, 7. 그 다음에 저 HN 구해보시죠. HN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녀석인데요. 자, HN은 Y는 N이라는 상수함수 때는 교점의 개수인데, 자, N이 상수함수가 A가 5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없죠. 그 다음에 n이 5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일정하게 한 개씩 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9번에 정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하고 7, 그래서 5보다 크거나 할 때, 네,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번도, 20번이 그 삼각비가 진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20번까지 봐보고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해보고 그렇게 가보고요. 자, 그래요. 아이고. 네, 네. 아, 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정삼각형이고. 자, 그래프가 시그니처 포인트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찐 K가 양수라서 감소하는 개형이에요. 그래서 K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범상치 않습니다. 저기 두 점 PQ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너무 그림을 보기 좀 그랬는데 뭐 크게 갑시다 우리. 크게 좋잖아요. 여기가 P하고 Q예요. 네. 근데 이 점이랑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나온대.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PQ가 서로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일까? 헷갈릴 수 있는 거, 낚일 수 있는 걸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의 역함수 대응점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걸 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그어보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요건을 한 가지 더 말했죠. Y는 X하고 이렇게 교점이 되는데 이루는 거리가 같은 요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근데 이 거리가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기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그으면은 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맞긴 한데 그 이 조건을 따져보긴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이게 정삼각형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그 저거선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잖아요. 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은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가 되니까 어, 네, 맞죠? 1대 루트 3대 2니까 루트 3만 나눠주면 여기 루트 6이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 2 루트 6이 돼서 정삼각형 넓이 공식 x는 4분의 루트 3 저기 a 제곱이니까 4, 6이 24가 돼서 여기 6 루트 3 이렇게 금방 잘 나오셔서 그것이라 보고요. 맞아요. 이건 정삼각형 넓이보다 저게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그 또 뭐가 어려워요? 아, k 값 구하는 건데요. 네. k 값이 여기 네, k 값 구하는 거. 음, k 값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거, 그, 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 6과 관련된 녀석입니다. 아, PQ의 우리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y는 x하고 저게 교점이니까 어렵지 않죠. 3,3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트 6이니까 우리 요렇게 또 저거를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근데 기울기가 절대값이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3이죠. 여기도 루트 3이죠. 네. 그래서 어,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또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 30. 잠깐만요. K 값 구하는 거랑 K 값이 남았어. 이 사각형의 넓이를 K라고 불러. 여기가 루트 K겠지. 루트 K일 거야. 어, 어, 음, 잠깐만. 이 거리가 여기가 루트 6인 거 알았어. 아, 바본가 봐. 미안합니다. 요거 이 점의 좌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렇게 보조선 그어 보시면은 자, 그림 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그만 그려요. 이 부분만 그리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게 요렇게 얘는 수직이고요. 지금 뭐야? 이렇게가 정삼각형이어서 여기가 루트 6인 것까지 나왔었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거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 나오면 항상 삼각형 연결시키라고 했죠. 여기가 1대 1대 루트니까 이거 루트 3,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가 3,3이었잖아.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렇게가 3인데 이렇게가 루트 3이에요. 요거의 y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쵸? 자, 요렇게가 x가 3이었는데 루트 3만큼 더 가니까 이거 여기 있죠.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x, y 두 개 곱하시면은 9 빼기 3이니까 6k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삼각비하고 개연성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혹은 너무나 유일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말만 뭐 달달달 외워서는 적용이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사고력이니까. 일단 오늘은